우리가 사는 세상의 수많은 동물 중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자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사자와 호랑이가 등장할 때마다 댓글창은 전쟁터가 됩니다. 사자파와 호랑이파로 나뉘어 서로의 동물이 더 강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호랑이와 사자의 전투를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호랑이와 사자의 1대1 결투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평균 몸무게가 약 250kg으로 사자의 평균 몸무게인 약 190kg보다 무거워서 근육량과 힘의 우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랑이는 몸무게 대비 근육량이 60% 이상으로 포유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합니다. 호랑이의 물기 강도는 약 1050psi로 사자의 약 650psi를 크게 앞섭니다. 이러한 강력한 턱힘은 단번에 상대의 목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반면 사자는 호랑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첩성이 떨어지지만 강력한 앞발 공격력과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컷 사자의 목을 둘러싼 갈기는 근육층 위에 두터운 보호막 역할을 해 치명상을 방지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수컷 사자는 갈기 덕분에 상대 공격의 치명타를 70% 이상 막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면 호랑이는 민첩성을 살려 사자의 측면이나 후면을 공격하려 합니다. 과거 동물원 기록을 보면 호랑이는 주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후방 공격을 선호하며 이는 야생에서 기습적이고 은밀한 사냥을 하는 습성과도 연관됩니다. 반면 사자는 정면 대결과 근접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자는 자신보다 큰 먹이를 정면에서 제압하는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1대1 상황에서 호랑이가 초반에 빠르고 강력한 공격으로 우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자가 정면으로 맞서며 방어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장기전에서는 사자의 전술적 우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두 동물이 체급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데이터상 호랑이와 사자의 힘과 민첩성은 더욱 치열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호랑이의 민첩성 지수는 포유류 최상위 수준으로 몸 길이의 약 두세 배 높이를 점프할 수 있는 점프력과 순간 반응 속도는 사자의 평균적인 민첩성 지수를 약 20%가량 능가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체급에서 사자의 방어적 능력과 전투 지구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사자의 싸움은 최대 30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전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검투장에서 두 동물이 대결했던 기록에 의하면 초기에는 호랑이가 빠른 공격으로 앞서갔지만 전투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자가 체력과 지구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사자의 사회적 생활에서 비롯된 장기전 적응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호랑이가 사자처럼 무리를 지어 싸울 경우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호랑이는 본래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밀림에서 영역 다툼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협력하여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인도 지역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함께 침입자를 공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호랑이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협력과 전략 면에서는 사자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자는 매우 조직적인 협력 사냥과 영역 방어를 수행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전략 수행 능력은 호랑이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리를 이루었을 때 초기 협력에서는 호랑이의 개별 전투력 덕분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략적 조직력과 협력 지속력에서는 사자의 무리가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팩트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두 동물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강한 맹수이지만 이렇게 각자의 특징과 성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는 사자와 호랑이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두 동물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동물을 비교하면서 각자의 매력과 장점, 그리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자는 아프리카의 사바나와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성체 수컷 사자는 평균 몸무게가 190kg 정도로 최대 250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컷은 이보다 조금 작아서 보통 130kg에서 18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수컷에게만 있는 화려한 갈기입니다.
이 갈기는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서 암컷과 다른 수컷들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호랑이는 아시아 지역의 밀림과 숲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호랑이는 사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 벵골 호랑이는 보통 220kg에서 260kg 정도의 무게이며 시베리아 호랑이는 심지어 최대 320kg까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암컷은 이보다 작아서 평균 140kg에서 170kg 정도 됩니다. 호랑이는 굵고 단단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짧고 강력한 다리 덕분에 민첩성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두 동물은 겉보기에도 상당히 다릅니다. 사자의 갈기는 강렬한 인상과 위험을 주지만 전투 상황에서는 때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호랑이는 갈기가 없어서 몸의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밀림 속에서 움직이기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사자와 호랑이는 생활 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한 무리는 보통 수컷 한두 마리와 여러 암컷들, 그리고 새끼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덕분에 사자는 조직적인 사냥을 펼칩니다. 사냥할 때도 암컷들이 주로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먹이를 몰아붙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호랑이는 철저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영역을 정하고 혼자 먹이를 사냥하며 생활합니다. 이렇게 홀로 사는 호랑이는 사냥 능력이 매우 뛰어나야만 합니다. 은밀하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먹이를 덮치는 방식이 호랑이의 특기입니다. 전투력과 기술에 있어서도 두 동물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사자는 무리 생활로 인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전투에 능숙하며 특히 갈기가 목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반면 호랑이는 홀로 생존해온 만큼 개별 전투력에서 뛰어납니다. 호랑이의 송곳니와 발톱은 상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몸놀림이 빠르고 민첩해 기습 공격에 능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이 두 동물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자는 주로 왕권과 권력을 상징하여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문장이나 문양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동양권에서 용맹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져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신화와 전설 속 수호신 역할을 자주 맡아왔습니다. 이처럼 사자와 호랑이는 각각의 생태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람들의 상상력과 관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동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다양성과 그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자와 호랑이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검투장에 사자와 호랑이를 동시에 풀어 싸움을 붙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투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볼거리를 제공했고 두 동물의 위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기록은 대부분이 주관적인 해석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아 실제 전투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에서는 무굴 제국 시절 왕실에서 호랑이를 사육하며 사자와의 힘을 비교하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때로는 이런 비교가 왕의 권위와 관련되기도 했고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권력의 상징으로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사자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생태계 내에서 호랑이가 독립적으로 강력한 포식자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호랑이는 상군이라 불리며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사자는 실물보다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었고 주로 중국이나 서역에서 들어온 상상의 동물처럼 묘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두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자와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간 문명과 깊은 연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비교를 넘어서 이들의 존재는 권력, 두려움, 숭배, 상징 등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동물이 실제 생물학적 능력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능력에서 사자와 호랑이는 각각 특화된 장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는 특히 무리 생활을 통해 얻은 전략적 협력 능력이 돋보입니다. 협력 사냥 덕분에 사자는 버팔로나 얼룩말과 같은 대형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갈기가 있는 수컷 사자는 특히 목 주변이 두터워 다른 포식자나 동족과의 싸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호랑이는 단독 사냥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호랑이의 점프력은 약 3-4m에 이르며 순간적인 민첩성과 기습 공격 능력이 뛰어나 먹이를 빠르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앞발 힘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신속히 제압합니다. 호랑이는 또한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숙하게 헤엄칠 수 있어 물가나 늪지대에서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감각기관의 차이도 눈에 띕니다. 사자는 야간 시력이 뛰어나 밤 사냥에 유리합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는 밤 동안 협력하여 먹이를 추격하며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역시 뛰어난 야간 시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청각과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 밀림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먹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이들의 생존 방식과 환경 적응력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자는 개방된 환경인 사바나 지역에서 주로 살아가며 넓은 시야를 활용해 먹이를 발견하고 집단으로 추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먹이의 무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성공적으로 사냥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호랑이는 밀림이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은밀히 접근하는 기습 사냥 전략을 선호합니다. 밀림의 환경에서 몸을 숨기고 완벽한 타이밍에 빠르게 덮치는 방식으로 사냥 성공률을 높입니다. 또한 두 동물 모두 인간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오랜 기간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자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고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도 사자를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호랑이는 주로 동양권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호랑이를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용맹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두 동물의 보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자와 호랑이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밀렵 등 인간의 활동이 주요 원인입니다. 아프리카와 인도의 일부 보호지역에서만 사자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호랑이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제적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자와 호랑이는 각자의 영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지 강력한 포식자라는 사실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두 동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우리는 자연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자와 호랑이 두 동물 모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관심이 가는 맹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맹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알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동물 이야기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